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주의가 비트코인에 많이 가 있어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뭐 식단, 운동, 뭐 이런 거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입시 때문에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많이 보셔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진로나 의학 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의학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의치 한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치느님들은 좀 덜하고 한의사들은 쩔이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은혜님들이 하시는 짓거리들이 이제 워낙 버러지 같아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굳이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25년도니까 2026년도 수능을 이제 본 요 시즌이 되니까 이제 종종 제가 뭐 커뮤니티 같은 것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님들이 많이 힘드시다. 하이닉스도 연봉이 2억인데 은혜님이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연봉이 1억에서 2억이 되니까 현타가 온다. 이런 버러지들의 개소리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는 해볼 수 있고 오랜만에 원래 걔네들은 욕 좀 쳐먹어야 되니까 욕 좀 쳐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만에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4년도 이제 작년이죠. 2024년도에 한 업장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것들이 한 업장당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병원, 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 한의사 1인당, 의사 1인당 이렇게 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것으로 어떻게 의사들, 의치한들의 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유추를 해볼 건데 이것은 유추고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나는 유추하는 것이 좀 틀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 들어서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저의 그냥 개인 SNS니까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첫 번째는 국세청 자료니까 요렇게 수입이 한 업장당 요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 자료예요. 연도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과 영업비용, 영업이익에 대한 표인데 이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의원이면은 30%, 31%,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약 30%, 한의원은 28%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평균이니까 대략적으로 매출의 30% 정도는 사장님이 가져간다. 2020년도에는 그랬다라는 것이고 2020년도에 그랬으니까 2024년도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도 매출은 한 업장당 매출은 국세청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의 30%를 우리가 유출을 해보게 된다라면 치과병원이 영업이익이 3억, 사장님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한방병원이 높네요. 10억, 그다음에 3억, 5억 뭐 이렇게 쭉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이 1억 3천 정도가 되고 치느님들이 1에서 한 2배가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들을 평균을 대충 내보면 요 치느님이랑 비슷해져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한의사가 일반적인 국민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약 4배 정도 더 벌고 의느님들과 치느님들은 그거에 2.5배 정도 더 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인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안과 이런 것들 뭐 6억씩 버는 거죠. 그 사장님이 6억씩 벌고 뭐 8억씩 벌게 되는 것이고 피부과 비뇨기과가 이렇게 낮은 것은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망하는 얘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평균이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균은 맨 위에 뭐 1%가 됐든 맨 아래 1%가 됐든 위아래를 좀 잘라놔줘야 좀 유의미한 평균이 되지만 어차피 통계라는 것은 뭐 정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차치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제가 그냥 약 30%라고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은 한방병원이 아주 더럽게 높죠. 저도 한방병원을 할까요? 한방병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방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 이제 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은 이미 나가리가 됐고, 이거 예전 얘기고요. 현재는 아직도 남한에 있는데 예전보다는 줄었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 보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적지 않은 부분이 수술 후에 이제 재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양병원으로 갈 게 아니니까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방병원에는 거의 대부분 의느님이 이제 근무를 하시죠. 그래서 침도 맞고 우리가 좋아하는 엑스레이, 뭐 CT, 그다음에 주사, 뭐 이런 것들을, 도수치료 이런 것들, 충격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병원의 수요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한의사들이 이 한방병원으로 잘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젊은 한의사들은 이제 의대를 못 간 이 쩌리들이라 뭐 저런 거를 도전할 그런 깜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예전에 한의대가 더 높았죠. 더 한의사 수입이 훨씬 더 높았던 시절에 한의사가 되셨던 분들은 돈은 있는데 뭐 굳이 귀찮은데 바꿀 필요 있나? 이런 의지가 있어서 여기가 아직까지 꿀이라는 것이 역시 통계상으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제 개체수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치과 병원도 개인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일반과 일반외과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를 버는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나는 솔로 말고 전전번인가 전전전에 그 강원도에서 이제 그 동네에 자기만 의원이 있다라고 하셔서 하신다는 분이 연봉이 5억 된다고 하셨었죠. 거기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게 얼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정확한 데이터고 이제 30%로 영업이익률이 사장님이 30%는 가져갈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각 과마다 투입되는 비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과는 기계를 많이 사야 되고 어떤 과를 기계를 조금 사야 돼서 그 초기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경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여기에 영업이익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단 원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감안을 해서 내가 입시생이거나 아니면 만학도라면 요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질 일이 사실상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법인이 아니에요. 이제 법인 병원이 있는데 그건 아주 큰 병원들만 이야기하는 거고, 99.9%라고 해도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부분 개인 한 명이 병원장이거나 공동기관해봤자 어차피 개인 2명인 거니까, 그래서 병원들은 다 사장님이 가져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업장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사장님이 이 정도로 가져간다고 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요. 근데 의원 병원들은 사장님이 그냥 개인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벌면은 어차피 1억 3천이든 다 1억 3천이 제일 낫나요? 1억 2천만 원도 있네요. 이렇게 1억 2천이든 1억 3천이든 이 정도를 벌더라도 여기서부터 버는 거는 그때부터 세금 구간이 약 40%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1억 2천 버는 사람과 5억 버는 사람이 지금 차이가 대충 4억이 난다라고 치면, 수입이 4억이 난다라고 치면은 그 차이가 나는 그 4억만큼의 40%는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좀 금액이 이렇게 보면 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한의원 1억 3천이고 성형외과가 1억 2천이면 너무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다 모아봤자 평균 때리면 뭐 5천만 원대, 1억이 안 넘어요. 절대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이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의학계열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오래 해서 저 정도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제 버러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 발로 공부한 이제 버러지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일반 대학은 학점이 높아야죠. 학점이 높지 않으면 내가 대학교 나와봤자 뭐 취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만, 의학계열은 유급만 안 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은 그러면 공부할 게 적으니까 시험 기간에 노나요? 그거는 이제 버러지들 얘기인 거고, 일반 대학에서도 다 정상 대학생들은 다 피 터지게 공부하죠. 고3보다 더 공부하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양쪽의 대학을 다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은 수업을 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들이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해도 참고 이제 다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의학 계열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K 의느님들은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신입생 환영회 하고 바로 이제 파업을 바로 시작하죠. 그래도 봐준다. 그래도 상관없고 학점도 고학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의학 계열은 공부할 게 많아서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일부분 맞는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하이닉스도 연봉이 뭐 1억이 된다. 뭐 1억 평균이 1억인데 하이닉스 평균이 1억인데 뭐 성과급 주면 2억을 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애기들이 있는데 하이닉스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의학 계열은 군대 없고 야근 없고 상사 없고 상사가 없다는 얘기는 후배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알바 아닌 거죠. 각각 한 명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업해도 징계 없고 그리고 정년 없고 그리고 정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느님들은 그냥 팔다리만 달려 있으면 연봉이 2억 정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파업만 있죠.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그래서 같은 연봉 2억이더라도 의느님 중에 가장 쩔이어서 2억이더라도 여기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봉지기들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등록금도 많았고 뭐 6년 공부했고 전문의까지 따고 뭐 공부의까지 3년 갔다 왔는데 뭐 하이닉스보다 뭐 적게 받는다 뭐 이딴 개소리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종종 보고 있고 마침 이제 입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그 팀들이 있어요. 의느님들은 인터넷에서 마사지 하시는 그 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거에 좋아요를 누르고 의느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현재 봉지기들이 연봉이 아주 낮습니다. 한의사만큼은 아니고 한의사랑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의느님들이 전문의를 하다가 전문의를 안 따고 갑자기 파업을 하셔갖고 이제 갑자기 쏟아다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매년 1년치씩의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4년치 있는 전문의 아이들이 다 파업을 하고 다 나와버려서 걔네들이 다 봉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급여가 낮아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낮아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 서울에만 처박혀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연봉이 상여까지 합치면 뭐 평균이 2억이 된다.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 그러면 지방으로 그냥 꺼지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방의 공무원 의느님 연봉이 5억인데 지원자 없죠. 의느님들이 연봉 고작 5억 띡 주는 거 가지고 지방에 갈 일은 없다. 그 나는 솔로의 광수님 정도 되는 그런 특이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럴 일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의느님들의 그 무분별한 파업과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많이 안 좋아졌어도 지금 너무 높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인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 이제 아이들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의대보다 카이스트를 간다는 이과 영재들이 있다. 그래서 의치한 수시 지원자가 20%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것이냐? 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원서 영역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학 이렇게 있고 마지막 교시가 원서 영역인데 원서 영역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고 기껏 아이들이 아는 정보는 뭐 입시학원 거기 뭐 1시간 상담하는데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뭐 그런 되도 않는 왜 그분들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도 않는데 돈 주고 상담받고 하니까 이딴 데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의학 계열 중에서 특히 K의대나 K치대에서 중퇴를 한다거나 졸업을 해서 일반 대학, 뭐 카이스트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쩌리 말고. 카이스트나 서울대로 가는 케이스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다고요. 근데 저런 대학교에서 그만두거나 졸업하고 나서 의학으로 넘어오시는 케이스는 수천 케이스가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비구독자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알 사람만 결국에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의느님들을 특히 K의느님들을 욕을 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의대를 가라 의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상인 유주택자도
아, 이거 부동산의 보유세는 너무 낮은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럼 뭐 집 팔아요? 그럼 뭐 세금 더 내요? 전 국세청에 전화해서 너무 낮습니다. 0.2% 보유세 너무 낮습니다. 전 2% 내겠습니다. 뭐 이럽니까? 그딴 거 없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야전에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다. K 은혜님들, 특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의대 아이들은 입학하자마자 이제 파업을 하는 것부터 배운 새싹부터 이제 버러지 새싹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거를 알고 있고, 걔네들이 배우는 게 어떤 것인지, 선배들한테 무엇을 배우는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전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기가 사회주의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당이 시키고 당이 좋아하는 걸 그냥 따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급여다. 직업은 무조건 압도적인 우선순위가 급여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욕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추천하는 것이고,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국종 교수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워딩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라.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후배들에게 의대를 가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지, 1000명 중에 999명처럼 입학하자마자 파업부터 배워서 이렇게 버러지 짓거리 하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욕하는 K 은혜님들은 은혜님들이 전부 다 욕하는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999명을 욕하는 것이고, 그 한 분은 욕하지 않죠. 그렇다.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네요. 네,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